자, 퇴근길 브리핑 시간에 함께하는 신기한 차트 분석. 신문 기사 읽다가 한번 분석해보는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하이닉스 기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에서 넘버 2 하는 회사이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가전 사업부, 그리고 통신 장비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자회사를 또 갖고 있고, 자, 그런 약간은 종합선물 세트인 반면에 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 회사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업턴할 때는 확실히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좋고, 반도체가 또 다운턴에 걸리면 또 훨씬 더 빠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하이닉스를 가지고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계의 투자의 고수분 중에도 한 분은 저한테 한 5년 전에 야, 나는 하이닉스 투자해서 220전 218패 2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익을 확인하고 사면 항상 필패예요. 이익이 박살났을 때 팔면 그때부터 오르고, 이익이 너무 좋아서 PER 3배다 4배다 할 때 사니까 또 떨어지고, 네, 그 정도로 또 쉽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신기한 차트 분석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우리 인턴분들이 보셔야 될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퇴근길 브리핑에서 뉴스도 읽으셔야 되죠. 아침에 모닝 브리프 내용도 보셔야 되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10분 안에 10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올해 75% 24만 8,5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쭉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17만 7천 원이니까 고점 대비 30%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연간 상승률은 25%. 자, 그런데 작년에 한 88% 올랐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무려 42%나 빠졌는데, 이때도 MDD로 따져보면 고점 대비 보면 15만 500원 갔다가, 그러고 나서 작년 1월이었었나요? 15만 500원이 7만 3천 원 갔으니까 50%가 넘게 빠지죠. 삼성전자는 50% 안 빠졌습니다. 종합선물 세트에 또 장점이 있는 거죠. 반도체 다운턴에 걸렸을 때 하이닉스는 마구마구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삼성전자는 또 가전이라든지 모바일에서 이익이 나면서 반도체 손실을 하고 또 이렇게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 하이닉스가 2019년도에 55% 올랐고요. 2020년도에도 25%, 한 26% 올랐고요. 21년도에도 한때 27%까지 15만 500원 가면서 찍었다가, 그러고 나서 결국은 10%로 상승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경우에는 이게 4년마다 사이클이 오는데, 22년도에 마이너스 43% 빠졌고, 2018년 있잖아요. 2018년도도 이익이 사상 최대 나왔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97,700원 갔다가 65,500원 갔거든요. 종가가 65,500원으로 끝나고, 그 다음 2019년 1월 달에 56,700원까지 빠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97,700원이 56,000원까지 이렇게 빠지면서, 그때도 고점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는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에 2015년도에도 2014년 고점이 52,400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28,550원까지 빠졌었고요. 그 전에 2011년도 4년 전에 마이너스 35%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8.5로 십자가 저렇게 내면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연간 이렇게 기업의 어떤 주가 변동성을 보려면 지금처럼 연봉 차트
예, 보시면 되고, 여기도 제가 분홍색으로 10년 연봉을 쭉 이평선을 올려놨는데 10년 이평선이 지금은 82,000원을 지나가고 있네요. 작년에 71,150원이 10년 이평선이었는데 작년에도 74,700원까지 그렇게 빠졌었네요. 자, 이렇게 연간 단위 이 회사는 몇 년마다, 반도체는 사이클 기업이니까 보통 한 4년마다 저렇게 다운턴에 걸리구나. 오를 때는 최소 3년. 네, 아무리 못해도 2년 정도는 올라가고, 그리고 3년째 고점 치고 빠지든지.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은 오히려 상승 사이클에서 돈 벌기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들어와서 최근과 같은 이런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는 앞으로 약간 2014에서 15년과 같은 모습이거나 아니면 2017년에서 18년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봉보다는 월봉을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RSI 같은 경우에는 RSI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어떤 지표를 쓰시나 해서 RSI 14,9로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디폴트 값 그대로 씁니다. 자, 여기서 70 이상이 되면 과열 표시인데, 70 이상이 지난번에 2월 달에 나왔었죠. 그때 뚫고 가서 이번에 7월 달에 확 밀렸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RSI가 일단은 과열 신호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주가가 결국은 이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거 2014, 15 그리고 지금 여기 줄을 쭉 꺼놨죠. RSI가 처음 70으로 진입을 했던 시점 뭘 보여드리면서, 그러고 나서 거의 뭐 1년 동안 더 올라갑니다. 1년 동안. 그죠? 딱 한 번 예외였던 게 보면 2021년도였죠. 2021년 1월 달에 요때 70 이상을 넘었다가,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했지만, 이때도 자세히 보시면 21년 12월 말에 그때 10, 11, 12 3개월 연속 양복이 나면서 2021년도에 종가는 13만 1,000원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작년 2020년 연말 종가가 11만 8,5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위로 15만 500원 갔다가 밑으로는 21년 10월 달에 밑으로 9만 500원까지 빠졌다가 결국 종가가 13만 1,000원으로 끝났거든요. 자, 여기서 과거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보시면, 방금 21년과 같은 상황에서 고점 대비 15만 500원에서 얼마까지 갔다고 그랬죠? 9만 원대까지 갔어요. 자, 15만 원이 9만 원 가면 얼마 하락이죠? 자, 15면 3 곱하기 5 해서 3, 5, 15다. 그죠? 3이 5개가 있으면 15예요. 근데 9만 원 가면 3이 3개잖아요. 그러면 5분의 3이 된 거니까 5분의 3이면 정확하게 60%. 그러면 고점 대비 40% 빠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도 21년도에도 고점에서 40%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와서 13만 3,50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9만 원에서 12만 원만 올라가도 33% 올라가는 건데, 13만 3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실제로 한 40% 오른 거죠. 4, 9, 36이니까 거의 40% 올랐었네요. 바닥 대비 3개월 만에. 자, 그러면 이번에 고점이 24만 8,500원이었잖아요. 24만 8,500원에서 이번에 15만 원 갔거든요. 그러면 25만 원이다 치고 25에서 15. 그러면 5가 5개가 25만 원이잖아요. 5가 5개. 그런데 15면 5가 3개다. 그죠? 똑같아요. 5분의 3.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도 고점 대비 40%가 빠졌던 겁니다. 자, 40%가 빠졌는데 21년도에는 왜 40% 빠졌다가 올라왔을까요? 왜냐하면 22년까지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 개요 들어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보면 재무제표 보면 과거 실적 다 나오잖아요. 21년도에 43조 매출에 12조 영업이익 나고 그 전해 20년도에 32조 매출에 5조 이익 났었어요. 2019년도에 2조 7천억, 2018년도에는 20조 8천억 나왔었죠. 그래서 2020년, 21년 이렇게 2년 연속 상승이 가파르게 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마이크론도 똑같아요. 마이크론도 그때 당시에 21년도에 21년 연말에 다시 21년도에 고점 근처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점 대비해서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21년도는 이익이 꼭지치는 구간이었지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5조 나왔고 다음 분기에 7조 나오고 4분기에 9조 나오고 내년도에도 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죠? 이게 꼭 HBM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레거시 반도체가 다 상당히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 40% 이렇게 빠졌을 때는 와 땡큐 40%까지 빠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잖아요. 예상은 못했지만 40%까지 빠지면 여기서는 최소한 21년도처럼 낙폭의 최소한 5분의 3까지 빠졌는데 5분의 4나 5분의 4.2, 4.3까지는 그래도 반등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고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라는 차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 고점 24만 8,500원부터 그 다음에 15만 1,600원까지 이렇게 딱 해보면 낙폭의 50% 회복하는 가격이 얼마인지가 딱 계산돼서 나옵니다.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또 큰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투자 방법과 슬기로운 투자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변동성 장이 하나도 무서울 게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투자의 수익을 가져오는 기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낙폭의 50%는 20만 원이고요. 낙폭의 62% 회복하는 거는 21만 1,796원. 이렇게 나오면서 이번 하락에 최소한 50% 20만 원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도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면 21만 원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갈 수 있다. 라는 건데 실제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면 그동안에 이런 조정이 있고 나서도 항상 보면 전고점을 돌파했었잖아요. 그래서 25만 원 전고점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주식은 기업은 약간 보수적으로 그래서 돌파 못하더라도 21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은 매수 추매한 그 물량만큼은 20에서 20일 사이에서는 한번 또 이익 실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16만 원에서 뭐 20만 원만 가더라도 이게 4, 4, 16인데 4, 5, 20이 되니까 25%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 수익이 어딥니까?
그래서 이런 패닉 셀링에 주식을 사게 되면 약간 선순환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순환 매매. 근데 이 패닉 셀링에 잘 사고도 어느 정도에서 이번에 바닥에서 산 주식을 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조금 16만 원 밑에서 산 걸 16만 3천 원, 5천 원에 팔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번에도 약간 그래도 25%, 30% 정도 이런 먹고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14에서 15년, 그 다음에 17에서 18년 넘어갈 때도 차트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모양은 안 나옵니다. 똑같은 모양은 안 나오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 2021년도에 또 40% 빠졌다가 요 정도는 회복했었구나. 그리고 22년도에는 페드의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도체 다운턴에 들어갔고 중국이 너무 지나치게 코로나 방역을 했었죠. 중국의 11월 달에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전국에서 또 시위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걸 감안을 했을 때 22년부터 주가가 빠졌는데 내년에 그런 리스크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 2017년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2017년 하락 때도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그때 빠졌었는지 그런 상승장 속에서 얼마나 빠졌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로그 차트를 보면서요. 2017년에도 10월 달에 9만 원 갔다가 2018년 1월 달에 그때도 6만 8천 원까지 빠졌었군요. 과거에 조정받았을 때 고점 대비 얼마나 받았고 반등이 들어올 때는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왔는지 이런 걸 갖다가 쭉 공부를 해보다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번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트 분석해 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퇴근길 브리핑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